네, 김 소장입니다. 썸네일 제목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하소연이 들어와요. 하소연이 학생들한테. 지금 개학하고 나서 교수님들한테 많이 불려가는 모양인데 교수님들하고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면서 논문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야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학생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거 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또 있는데 그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 참 좋지. 근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계속 주장을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수님이 이기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학생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 자기들도 이제 공부를 요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저희 논주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도 동영상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도 요새 똑똑해. 학생들도 논문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교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도 막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하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건 내 논문이거든. 이건 내 논문이니까 뭐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교수님 저는 이런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교수님이 이제 또 기존에 해왔던 또 교수님만의 방식도 있고 그리고 아니, 교수가 왜 교수겠어요? 아니, 지도를 하니까 지도 교수 아니겠어요? 내가 네 학생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뭐 때문에 지도를 해? 또 이런 마인드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실력이 상당히 괜찮으면은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왜 그러냐 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면 이제 학생이 야 역시 우리 교수님 내가 진짜 교수님한테 좋은 거 배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수님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면 학생이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만족을 못한 채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그냥 연구로만 탁 묻혀지면 참 좋은데 이게 교묘하게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도 나 진짜 기분이 나빠서 니한테 질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 내가 진짜 이건 자신 있는데, 완전히 이건 내가 진짜 딱 손대면 완전히 이건 살아있는데 하는 연구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학생은 좌절하게 됩니다. 교수님한테는 이제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반격을 못 해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학생은 좌절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넋두리를 어디다 푸나? 이 뭐, 집에 가도 이야기가 안 돼.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 해봐야 맨날 뭐 술 먹고 노는 이야기만 하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연구자대로 나름대로 이제 지 연구하고 있고 바쁘고 또 얘는 또 교수님 편이야. 뭐 또 얘는 거의 뭐 넋이 나가 있어서 대화도 안 돼. 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런 넋두리,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 그나마 이제 저는 받아주기도 하고 대화가 좀 되니까 이제 뭐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뭐 대화가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컨설팅을 한번 받으셨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안 받아도 뭐 유튜브 뭐 이메일 카톡 이런 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좀 심한 경우는 새벽 1시에 막 카톡이 와 있습니다. 주구절절하다. 진짜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진짜 슬픈 영화, 진짜 드라마 하나 나올 것 같은 이제 뭐 그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붙이는 말이 뭐 꼭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십사.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사실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은근히 재밌어. 예. 죄송합니다. 이거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이 남의 슬픔과 괴로움이 은근히 재밌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감정 몰입이 되는 거지. 근데 감정 몰입 안 하려고 하거든.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전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그 고충이 나한테도 전이 되니까 나도 스트레스야. 그럼 나도 안 할라 하지.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교류를 하다가 좀 친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친해진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또 이거 이 공감 차원에서 또 이 대화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받아주면 이제 그번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저는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짓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그분 보고 계실 텐데, 이런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예? 영상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참 저한테 넋두리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얼마나 웃겼는지, 막 둘이서 하하 웃어버렸는데, 저한테 막 하소연할 때는 거의 뭐 눈물을 쏙 빼듯이 이야기를 해놓고, 막판에 갑자기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고 생기가 좀 돌았는지, 막 갑자기, 소장님 이거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콘텐츠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공감 차원에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거든요. 이거 제가 이 영상에 넣을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런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그렇다고 저한테 막 메일 보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 읽을 시간이 없어.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또 개인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논문 연구하고 이런 데다가.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실제로 한 8년 전인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이것도 저 어저께 컨설팅 하시던 분하고 또 이야기했던 내용이네 또. 갑자기 치매가 왔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치매 아시는 분들은 나쁜 치매가 있고 이쁜 치매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가족들은 몰라보고 뭐 이런 게 이쁜 치매인데, 나쁜 치매는 어느 순간에 욕하고 안 그랬던 분이 욕하고 뭐 진짜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딱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자식 되는 입장에서 내가 진짜 천하의 개 불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뭐 우리 형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루에 문자가 200개가 와, 우리 어머니한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제가 사나이라서 눈물은 안 흘리지만 거의 가슴으로 맨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치매 노인 부양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타로 몇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질적 연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치매니까, 이야, 이거 치매 가족 부양 가족 내가 이 당사자인데, 그래서 나를 질적 연구를 좀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연구를 한 3개인가 연타로 해서 제가 정말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아마 1순위가 경제적 지원일 거다, 이걸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 아니야. 경제적 지원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1순위가 나오면,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뭐가 1순위가 나오면, 지금 제가 용어를 좀 까먹었는데, 같은 부양자들로서의 고충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뭐라 그러더라?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때 용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무슨 모임이라고 하더라?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 이게 진짜 연구의 성과구나. 이런 연구를 보는 나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구 분석 결과의 내용을 보고 정말 닭살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경험을 한 뭐 선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매 노인 부양 가족 선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내가 정말 힘이 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원래 부모들이 치매가 걸리잖아. 그러면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 뭐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가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해주면 정말 힘이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저는 막내니까
우리 큰형님이 장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겠지 싶어서 바로 큰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어요. 이거는 형님 네 잘못이 아니다. 예.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보니까 원래 치매가 걸리면 그런다 하더라. 그게 누가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형님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계속 좋은 말만 해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반박을 안 해, 그때서부터는. 반박해봐야 의미도 없고, 어머니가 기억도 못해. 괜히 뭐 싸워가지고, 그 당시에 어차피 어머니는 기억 못할 건데, 나만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이, 딱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그게 뻥일지라도,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리셋 되거든. 또 이야기해. 이 레파토리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 지금 한 7년 동안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로 항상 우리 어머니는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이쁜 치매로 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자식들 가지고 옛날에 나쁜 치매였을 때처럼 막 험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이제 뭔 이야기 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치매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그래서 논문 연구를 할 때, 그래서 그 이야기구나. 제가 이렇게 내가 치매네. 예. 내가 깜빡깜빡해요. 나도 이제 50이 이제 중반으로 이제 중반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뭐 노화 현상일까? 뭐.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다가 학교에서 이제 주로 보면 지도 교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지도 교수님이 한 말 한마디 가지고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막 뭐 거기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뭐 때려칠 수도 없고 예? 가족한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하고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던 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저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기분이 조금 풀려주셨는지 뭐 하하 웃으면서 소장님 이걸로 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봐라 해서 제가 근데 분명히 영상 만들어 해서 만든 거예요. 나중에 뭐 내가 진짜 만들면 어떡하나 이거 뭐 내가 진짜 만들려고 한 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봐야 낙장불입이다. 이미 던진 말인데 어쩌겠어요. 나는 실행을 할 뿐이고 그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논문을 쓰시다가 이제 특히 학생분들이 이런 논문 지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몸에 담고 있으면 암 걸려 암. 큰일 납니다. 병 생겨요. 생명만 단축된다니까. 우리가 괜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 뭐 논문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논문 한 편 쓰면 한 10억 나오나? 그러면 스트레스 좀 받아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그 논문을 쓰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 대화를 해야지. 그래서 안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가 조금 될 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저한테 막 연락 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혹시라도 내가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는데 제가 혹시라도 너무 바빠가지고 또는 이제 저도 피곤하니까 그냥 뭐 누구 자는 거지. 그러다가 답변을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고 어떤 분이 겪었던 그것들을 이제 살짝 꼬아가지고 내용을 약간 편집해가지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제가 그분의 사례를 영상으로 막 보내버리면은 이것이 내 학생 사례 아니야 하고 이 교수님 또 열받아가지고 더 막 꼬장 피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살짝 돌려가지고 아무도 누군지 모르게끔 이렇게 살 해가지고 제가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빵 터뜨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리만족, 뭔가 이게 꼬아가지고 스트레스가 한 10분의 1이라도 풀리면
그분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동영상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사례 중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례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 스트레스 풀으라고. 그러면서 고분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푸시라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상 만들어라 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제보를 주신 분, 어제 통화하신 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인생 즐겁게 사는 거지 뭐. 재밌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